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2시간 전 코어팀 공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하나씩 좀 들춰보도록 할 건데, 향후 노드에 대한 방향이 결정이 된 것 같아요. 파이 네트워크에서 뭔가 중요한 공지들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먼저 시황 분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카드 돌려막기 급증해서 카드론 잔액 역대 최대치라고 나오죠. 자, 카드론 잔액이 40조 5186억이라고 나오죠. 한 달 새에 5542억 원이 증가를 한 이런 형태인데요. 엄청나죠? 돌려막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자, 민생경제 어려움이 장기화되면서 서민 급전창구라고 불리는 카드론 잔액이 40조 원을 넘어섰다. 카드론 돌려막기하는 대한대출도 늘었다. 자,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에서 40조 5186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돼 있고,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도 증가를 해서 1조 9106억 원에서 집계가 됐는데 1년 새 6천억 원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해가지고 재대출을 받는 상품이라고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렇게 계속 뭔가 빚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뭔가 돌려막기가 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한편 업비트 고객 예치금 이자로 128억 수령을 했다. 나무 심기 등 ESG 활동에 투입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업비트와 K뱅크 간 계약 내용에는 가상자산 투자 고객의 원화 예치금 이자율 0.1%를 업비트에 지급하는 내용도 계약에 포함됐다 해가지고 돼 있지만, 아마 이 0.1%만큼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게 아까 128억 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큰 금액인데, 거래소라고 치고 국내 최대 거래소라는 이런 타이틀을 한번 붙여본다면은 그게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를 이거를 좋은데 쓴다고 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바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파이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들. 이것이 GCV 지지자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다라는 방법을 아는 거다. 그들은 나에게 GCV 요율로 제품 제공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자,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좋은 소식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파이 네트워크는 뭔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우리가 미래에 내가 그래도 파이콘을 열심히 채굴한 이런 보람이 있네 라고 느낄 수도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내용 보면은 QI 파이 계정이 임시 승인해서 파이 KYC 확인이 완료되도록 전환을 이렇게 되었냐 해서 확인해달라 하는데, 여러분들은 전환이 되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전환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저도 검증자로서 한 획을 긋고 뭔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분들도 뭔가 더 열심히 해서 이 파이코인 KYC 인증도 되고 그 다음에 지갑에 코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 또한 검증자로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한 명 정도 좀 검증을 하고 이런 식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검증자면 적극적으로 해보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 2파이 미만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 대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에서 총 1.8파이를 받았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1.4파이는 락업이 되며 나머지 0.4파이는 락업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자, 1.4파이가 락업이 되고 0.4파이는 락업이 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0.4파이가 락업되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후회를 하기도 하는 게, 파이를 열심히 뭔가 모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열심히 홍보를 할 걸 그랬나. 자, 다음 내용 볼게요. 골프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다 해서 파이파파 커뮤니티에서 골프 장비가 거래되었고, 그 다음 골프백, 골프공, 유니폼 현장에서 필요한 작업, 작은 물품까지 모든 것을 파이를 이용해 거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일단 이런 부분을 보고 프로골퍼들의 홍보 영상이다, 놀라운 성과다 해서 이렇게 골퍼들도 열심히 뭔가 파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다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는 개방형 네트워크를 향해 노드를 발전시키고 있다. 파이데이 2024 이후에 여러 노드 업데이트 외에도 우리는 노드가 테스트넷과 메인넷 블록체인 간의 전환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계획하고 있다. 파이 마이닝 앱 홈 화면에서 자세한 내용을 읽어봐라.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 이게 이제 되게 의미심장한 내용이 하나 나왔어요. 이거 보면은
파이 노드 개방형 네트워크 준비 및 노드 버전 업데이트에서 나오죠. 노드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사용해서 모든 개척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파이 블록체인의 분산화의 핵심이고, 개방형 네트워크와 가까워짐에 따라 네트워크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노드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자, 파이 노드는 또한 대규모 컴퓨팅에서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0만 개 이상의 컴퓨터 노드가 있고, 이러한 분산형 이렇게 컴퓨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100만 개 이상의 CPU를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파이 노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분산 시스템 중 하나가 된다. 플랫폼 수준 유틸리티를 열어준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흥분한 우리는 미래 네트워크가 이 놀라운 잠재적 유용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방형 네트워크가 그 이상을 위한 노드를 업데이트하고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전략을 계획하고 기능을 업데이트하는데 많은 진전을 이뤘다. 최근 우리는 이를 위해 전략을 계획하고 기능을 업데이트하는 많은 진전을 이뤘다. 테스트 메인넷 블록체인에서 노드를 테스트하기 위해 이상적인 테스트 환경을 설정하는 것과 초기 전략을 설명하겠다 해가지고 노드의 업데이트에 살펴보겠다. 자, 파이 노드를 설치하는 방법. 현재 최신 버전은 0.4. 이렇게 11이다. 향후 전망에서 나오는데 네트워크를 위한 노드 준비해서 뭔가 전환을 보장한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자, 테스트넷 2에 할당이 되고 노드가 연결된 블록체인은 노드 애플리케이션 UI에 포함된다 해서 노드 JS에서 도입될 예정이라고 했고, 테스트넷은 테스트용이며 때때로 재설정될 수 있다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상태를 재설정해서 자꾸 민첩한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테스트넷의 첫 번째 소개에서 전달된 대로 특히 개방형 네트워크에 접근할 때 주기적으로 재설정되도록 고안이 되었다. 따라서 개방형 네트워크를 향한 준비 및 테스트 작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재설정이 발생할 수 있다. 재설정은 재설정 후에 테스트넷의 모든 사용자 테스트넷 지갑과 테스트넷 파이 잔액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해가지고 돼 있고, 그리고 테스트넷에서 앱이 중단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블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서. 자, 최근에 노드 버전 업데이트에서 개방형 네트워크 목표 조건 1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했는데, 자, 조건 1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자, 조건 1. 자, 비즈니스 법률 분야의 모든 오픈 네트워크 작업을 준비한다라고 돼 있고, 조건 1을 이행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이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작업을 준비한다라는 이런 굉장히 또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데이 2024 이후에 3개의 업데이트 버전을 출시했다 해서 노드 경험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2024년 5월 9일에 노드 러너 자동으로 푸시가 되었다. 새로운 기능은 UI 기능을 추가했고, 관련된 경고를 도입했고, 그다음 블록을 결정하는 방법을 개선했고, 문제가 발생 시 최대 40줄의 로그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기능으로 로그 기능을 개선해서 파이코어 팀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세부 정보를 개선을 하고, 실행 컨테이너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구현했다. 수정사항들은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 4월 9일에는 도커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2024년 3월 14일에 0.4.9는 개척자는 현재 연결된 노드 목록을 표시하는 알려진 피어 목록을 볼 수 있는 새 페이지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었고, 수정사항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뭔가 파이에 대한 업데이트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노드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전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는 오픈 메인넷을 준비하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 이거 상당히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참고해 보시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하여튼 네트워크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파이 계정에 로그인한데 문제가 있냐, 원래 계정은 복구하고 실수로 새 계정을 만들지 않도록 이렇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유용한 팁을 확인해라 해가지고 파이 어떻게 가입하냐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보겠죠. 자, 어쨌든 파이를 계속해서 좀 가입을 시켜야 되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지금 유저 수도 많아지고 파이도 지금 마이그레이션 됐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제 마이그레이션 도전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347.7만 팔로우입니다. 팔로우 수가 더 늘어났고 337.2만 팔로우, 또 4만 차이가 돼갑니다. 생각보다 이 격차가 쉽게 줄여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완벽에 가까운 프로젝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막상 시행하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다. 6천만 명에 가까운 활성 유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죠. 처음에 출시됐을 때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고, 호재성 뉴스보다는 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퍼뜨려야 된다. 남은 한 가지는 오픈 메인넷이다. 코어팀에서 모를 리가 만무하다. 그래서 쭉 내용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는 파이코인을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하나씩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파이가 옛날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치는 건 아니구나. 이제 진짜로 하나하나씩 뭔가가 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게 해주는 뭔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안녕하세요. KYC 인증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까지 외국 사이트나 여러 정보 매체를 통해 알게 된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글을 올린다. KYC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고 넘어가겠다. 자, Know Your Customer에서 줄임말로 말 그대로 뭔가 서버를 사용하는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래가 가능한 사람인지 판별하는 과정을 뜻한다. 그래서 파이오니어님들은 파이 네트워크에 가입을 해서 회원으로서 채굴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멤버십 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활동이 시작하면 파이코인 채굴이 되고 그리고 이동시킬 지갑이 필요할 것이다. 제가 뒤에 계좌라는 표현을 쓴 것은 파이코인의 KYC는 은행에서 신분 확인하는 것과 수준의 신분조회로 생각하시길 바라기 때문인데 파이뱅크라는 협동조합 은행에 처음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 출자금으로 매일 24시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포인트를 쌓음으로써 배당이 발생을 하고 이 배당금은 파이뱅크 계좌로만 입금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 보면은 파이뱅크에서 계좌를 만들면 혜택이 있다. 파이뱅크 고유의 이제 개인 계좌가 개설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매일 0.0041파이의 연금 같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반감기가 있지만 단돈 0.000001파이가 쌓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저축을 할 수 있다. 파이뱅크의 QR코드 스마트 웹을 쓸 수 있게 된다. 파이뱅크 웹 서핑을 통해 배당금 늘릴 수 있는 어플들을 쓸 수 있고 생태계에 직접 참여를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KYC 인증이 안 되었을 때는 파이코인을 얻기 위해 외부 거래소를 통한 거래소 지갑이나 파이코인이 연동되는 지갑을 설정해서 보관하는 것 외에는 파이코인을 얻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조금의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KYC 인증은 파이뱅크의 협동조합에 가입을 할 만한 가치가 넘칠 만큼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빛난다. 제가 만들어낸 파이뱅크니 저축이니 연금이니 등등의 단어들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 한 말이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파이 네트워크의 본질 그리고 미래의 가치가 엄청난 이 파이코인을 열심히 채굴하고 하나라도 더 모았을 때 비로소 좋은 소식들이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약 10억 개의 마이그레이션 된 파이가 사라졌다라고 지금 한 분이 뭐 이슈를 터뜨렸는데 14일이 지난 후에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나요? 10억 개면 마그지박 5천만 개씩 20번 충전될 양이다. 근데 이거는 마그된 지 한참 지난 물량이라는 말이고 10억 개는 락업 중인 물량이라는 말이다. 계산에 착오가 있는 건가 해서 블록체인이 아니라는 소리를 주장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상해서 캡처해 놓은 것이 있고 앱별로 마이그레이션 된 파이가 오락가락하다. 파이도는 차이가 없지만 익스플로러 파이는 개수가 상이하고 들쑥날쑥하네요. 현재 37억 개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캡처본이다 해서 37억 개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사이트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기 보면 34만 여기 34억 개라고 돼 있고 그렇죠. 이게 개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뭐 19억 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5월 24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또 파이도를 봐보면 570만을 돌파했고 또 마이그레이션 된 이 지갑 보면은 37억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만 6천 개의 지갑이 늘어났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저도 그래서 오늘은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5만 6천 개가 늘어났을 때가 거의 좀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갑자기 조용하다가 5만 개가 빵 늘어났는데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봤을 때 오늘 내가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을 가능성들이 있겠다 생각을 한번 빠르게 해보시면 좋겠고 지금 570만 됐다.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자, 한편 테스트넷 대시보드 보면은 자 사우스코리아 한국이 계속해서 수치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도 수치가 줄어들고 있고 나머지 뭐 몽골리아, 홍콩 다 수치가 계속 다운되고 있는데 노드의 총량은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뭔가 계속해서 이 노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만큼 파이가 지금 호재가 발생했는데 갑자기 어저께 5만 몇천 개가 이렇게 그 마이그레이션 된 만큼이나 5만 몇천 명이겠죠. 마이그레이션 된 만큼 하루에 5만 명씩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또 크게 좋은 소식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제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마이그레이션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저도 순차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따 한번 도전을 해볼 건데 이따 한번 도전하고 그 결과도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에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